경찰학에 대한 분석,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경찰학 분석할 때마다 한숨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이 학생들한테 야, 경찰학이 이런 과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이제 설명이 끝나면 학생들이 이제 어떤 결론을 얻는 게 아니라 그냥 동태 눈처럼 멍해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 경찰학은 앞에서 이제 김재환 선생님께서 형법, 형소법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형법은 굉장히 쫄깃쫄깃한 과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살인, 강간 다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제 강간 같은 걸 한번 예로 들어보면 뭐 A가 B를 강간했을 때 형법 적용해서 이제 법정형 얼마 뭐 이렇게 선고할 거다. 형사소송법이 적용이 될 텐데 경찰학은 이 형법, 형사소송법을 기본 토대로 하는 개별적인 행위들에 대한 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자 A와 B가 서로 강간 뭐 가해자 피해자 관계에 있을 때 만약에 이제 강간의 가해자가 아버지고요. 그다음에 피해자가 뭐 딸이다 이런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혹시 또 그 딸이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법, 형소법이 아니라 경찰학에서 이제 저희가 나중에 공부하는 내용 중에 아동 청소년의 선고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거든요. 아청법. 이 아청법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학생들은 없으실 겁니다. 이제 주변에서 워낙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아청법을 적용해서 뭐 형사 절차 진행을 할 텐데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이제 총론은 경찰 업무 전체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경찰 조직 어떻게 구성하고 너네가 무슨 짓 하면 어떤 절차 거쳐서 잘리고 이런 내용들 공부를 할 텐데요. 그다음에 이제 강론으로 가면 기본적으로 형법, 형사소송법이 기본이죠. 형법, 형사소송법이라는 원칙이 잘 돼 있을 때 경찰학은 이 개별 과목을 따로 쪼개가지고 잘게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법, 형사소송법이 잘 돼 있으면은 경찰학을 공부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만약에 형법, 형사소송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경찰학으로 오게 되면 원칙과 그다음에 개별적인 특수 상황의 차이점 비교를 할 수 없으니까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학은 일단 문제풀이 할 때도 순서도 제일 마지막에 있잖아요. 마지막에 있고 그다음 형법, 형사소송법의 기본 틀이 잘 짜져 있다라면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대현 선생님한테 묻어가는 경우가 많죠. 일단 잘 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숟가락만 하는데 이런 과목인데 영역이 너무 광범해가지고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경찰학은 경찰 업무 중에 범죄가 발생하죠. 범죄 발생하면 형법, 형사소송법이 기본 틀을 잡아줄 텐데 범죄 발생 이전에 질서 유지라든가 또는 범죄 영역을 제외한 뭐 음주 단속이나 뭐 범죄 예방 순찰이나 또는 경호 업무나 또는 정보 수집 활동이나 이런 범죄 수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이 경찰학에서 다뤄집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못해요. 하기도 힘들고 대신 확실한 건 뭐냐면은 형법, 형사소송법이 정말 잘 되어 있어야지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우리 경찰학개론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공부 방법을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앞에서도 계속 했었죠. 이 시간적 여유를 조금 충분히 가지시고 있는 분은 시간 여유가 충분한 분들은 형법, 형사소송법에 일단 먼저 조금 올인을 하십시오. 올인하라는 게 경찰학을 완전히 빼고 그냥 몰빵하라는 게 아니라 8대2 또는 7대3의 정도로 형법, 형사소송법에 집중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기본 틀만 잘 잡아서 오시면은 저희가 경찰학개론 공부할 때 자, 너네 형법 시간에 폭행죄 배웠죠? 그다음에 폭행하고 나셨으면은 이제 남편하고 아내가 술 먹고 늦게 들어왔다고 왜 아내가 남편 두드려 팰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경찰학에서 공부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형법, 형사소송법에서 폭행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틀이 잘 잡혀 있으면 거기에서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특수한 절차들이 따로 또 적용되는구나. 차이점 비교하시면 공부하기가 쉽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난이도 문제인데 난이도나 출제 경향은 요즘 계속 한숨밖에 안 나오죠. 2018년 3차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난이도가 떡상했습니다. 떡상. 엄청 어렵죠. 엄청 어렵게 나죠. 조금 떡상이라 하니까 없어 보였나요? 조금 있는 표현 써보면 난이도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한데 예전에는 두 문자 있죠. 두 문자 따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읽고 두 문자 가지고도 문제가 풀리던 시절이 10년 초반까지였다라면은 2010년 초반부터 이제 중후반 2018년 직전까지는 그래도 난이도가 계속 높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버틸만 했어요. 공부를 하면은 뭐 85점, 95점 사이가 가능했는데 지금 2018년 3차, 그다음에 올해 1차, 2차는
국사 이야기 잠깐 하면 연분구등법 있잖아요. 연분구등법에서 난이도를 상에서 중, 또 상하 이런 문제들 20개가 그냥 쫙 깔려버리는 겁니다. 깔려버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요. 뭐 다룰 수 없는 부분들도 문제가 출제가 돼버리고 하니까 공부를 해왔던 학생들 난이도 체감하셨을 때 아유 이 선택 과목 갈아타야 되나? 이런 생각하실 정도로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그러면은 선택 과목을 바꿀 거냐? 그러지는 마십시오. 우리 같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찰학교는 계속 공부를 하시되 일단 기출문제 베이스로 깔고요. 그다음에 기출 시험에 출제됐던 특이한 부분들 시간 여유가 있을 때 뭐 한 주에 키워드 하나씩만 잡아가지고 정리하는 형태로 공부를 하는 게 좀 부담도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불이타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저희도 하나 간단하게 볼 텐데 일단 문제 먼저 볼까요? 내무부 치안국장 경찰청장 변경되었고 행정관청으로 승격되었다. 이게 언제적 봤나 모르겠네. 자, 학교 다니실 때. 이거 뭐. 자, 여러분들 이게 저희 이번 2차 문제입니다. 저번 8월 달에 쉬었던 문제인데 이 문제를 난이도 한번 따져보면은 이번 2차 시험에서 이제 한 중상 정도 난이도요. 근데 이게 보통 우리가 경찰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하면은 원래 이제 쉽게 나올 때는 아까 김대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옳지 않은 것이요. 틀린 거 고르기인데 적절한 거 고르시오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봐야 되죠. 적절한 거 고르시오. 문제가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보통 경찰법 문제가 나오면은 경찰법에 국한해서 문제를 출제를 하는데 이번엔 1번 지문 보시면 한국 경찰사에 대한 기본 지식도 겸비를 해야지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91년에 경찰법이 제정이 됐다. 이건 뭐 우리가 경찰사 할 때 다 했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치안국장은 48년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면서 치안국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치안국으로 바뀌었다가 이제 경찰법 91년에 제정되면서 경찰청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거기 치안국장이 청장으로 변경되었다. 이제 문제를 풀 때 치안국에 X 쳐졌어야지 옳게 푼 거죠. 치안본부장이 청장으로 변경되었다.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뭐 시험에 출제 거의 안 되던 지문인데 이번에 옳은 지문으로 섞여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파출소를 두겠다. 그 다음에 특성고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 이거 저희가 문제풀이 할 때 경찰법 펼쳐놓고 했었죠. 그래서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파출소 둘 거다.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마지막에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그래서 쉽게 나오면 출장소를 뭐 치안센터 이런 형태로 바꿀 거고 조금 까다롭게 나오면 행정안전부령을 대통령령으로 바꿀 거다라고 우리가 수업을 했었는데 이 대통령령하고 행정안전부령 이런 게 저희 공부해보면 너무 많잖아요. 이걸 전부 다 암기를 할 수는 없고 이렇게 시험에 나온 것들은 또 우리가 한 번씩 구경을 했으니까 머릿속에 다 넣어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시면은 되게 쉽죠. 조직도만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데 청장 소속으로 지방청을 두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청을 두고 있고 대신 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설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이 문제 자체가 2017년까지의 시험을 기준으로 보면 난이도가 극상인데 지금 18년 2차 이후부터 올해 19년 1차, 2차 난이도로 보면은 중간 정도 난이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난이도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고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기출문제풀이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